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6시 30분부터 저희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타랠리. 네. ING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일까지면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되고. 잘 알고 계시네요. 하도 네. 귀에 못이 얘기해서, 들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연초되니까 이제 네. 1월 효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산타랠리가 성탄절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 들어서 이 거래일까지 네.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산타랠리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다행히도 12월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를 좀 다독거리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12월 달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출현을 했었고 네. 또 12월 FMC 정례회의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시기가 어느 정도 됐지 가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사실 산타랠리가 왔다고 얘기하는 게 무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좀 두 가지 변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봉쇄 도입이 없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변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내에서 좀 찾아볼 만한 변수는 결국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1월 달에 통과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조 맨친 의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규모가 1조 7,500억 달러 규모가 되는데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미국 증시가 지금의 모습들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일단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그게 규모가 축소가 돼도 네. 시장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냥 뭐 통과만 되면 좋은 겁니까? 일단 저는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더라도 뭐 1조 7,500억 달러 그렇죠.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일단 통과된 데 따른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산타랠리에 대한 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1월 효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월 효과라는 거는 다른 달과 다르게 이유 없이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연초되면 보통 정부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꺼내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새해 되면 이제 이 제시하는 이 경제 수치들이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해서 좀 높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 증시를 예측하시는 분석가들이 올해 증시는 좀 생각보다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심리들이 좀 과도하게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보통 12월 달은 뭐 한국도 뭐 포함되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세금과 관련된 행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보통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규모의 뭐
뭐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규모들보다는 통과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 가장 위험한 시기가 2분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예, 그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 증시가 크게 급격한 어떤 쇼크가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분기 이전까지는 좀 지금 분위기가 좀 완만하게나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초기에 약간 조정이 있고 하반기에 갈수록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럴 때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2분기인 거군요. 네, 사실 이 미국 증시의 조정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결국 연준의 첫 금리 인상 네.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과거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보였을 때 이벤트별로의 이 증시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도 보통 테이퍼링 시행과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미국 증시가 한 달 내로 대략적으로 3에서 6% 내 정도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바로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위험한 시기는 2분기 정도 보고 있죠. 일단 저는 연준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FMC 정례 회의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5월달 그리고 6월달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물가 부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최근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3월 인상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미국 증시 조정의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데 좀 편안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3번이 아니고 4번은 상관없을까요? 금리 인상? 사실 제가 작년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하반기 사실 이제 시점 좀 비슷하게 좀 봤었는데 2번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 경기 회복을 좀 저해하지 않는 속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올해는 2번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매파적으로 예, 그렇죠. 3회 예. 인상이 전도표를 통해서 확인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4번 이상까지 나오는 걸 좀 보고 있는데 사실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 증시에는 좀 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그만큼 높이는 거는 지금보다는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후년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호전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0년물과 2년물 갭을 놓고 우리가 보통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확대 여부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그 경기 침체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높았던 때가 65% 정도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수치로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30% 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미국 증시가 나아가는 길에 사실 뭐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 1월 효과는 가능하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오미크론 확산세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결국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1월 달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미국 증시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조멘치 의원. 네. 그렇죠. 멘치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테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그리고 1분기까지는 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5일날 12월 FMC 의사록이 발표되죠. 11월달 우리가 확인했듯이 일단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부분들, 테이퍼링이 가속화돼서 올해 3월이면 좀 끝날 수 있다는 부분, 또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지표 2개가 발표가 됩니다. 같은 날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2월 달이 61.1%였어요.
사실 12월 수치는 조금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오미크론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같은 날 마켓 12월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는데 전달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 지표는 이번 주 좀 기대할 부분들은 없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결국 중요한 거는 7일날 발표되는 12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21만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40만 건 전후로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반등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실업률은 11월 달이 4.2%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12월은 0.1%포인트 하락해서 4.1%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두 지표 말고 주목하는 거는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11월 달이 전년 동월 대비 4.8% 전후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월치를 상회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빨라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3월 인상설에 대해서 더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패드워치를 통해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지난 한 달 전만 놓고 본다고 해도 거의 26%였는데 지금은 2배가량 높아진 수치까지 맞습니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의외로 연준이 복병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그렇습니다. 기록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과연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가 누가 네. 될 것인가. 작년에 사실 루시드가 네. 상승률이 엄청 커서 네. 수익률로 놓고 따지면 1등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누가 될까요? 그때 저기 위원님께서 저기 루시드를 더 밀지 않으셨나요? 리비안이었나? 루시드는 이제 평균 연비를 고려했을 때 좀 그렇군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실제로 좀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 좀 매력적인 차종이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실체가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생산할 수 있는지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테슬라, 뭐 루시드, 리비안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주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하면 이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순수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58% 정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글로벌 순수 전기차가 400만 6천 대가 팔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3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테슬라가 2020년 743% 올랐고 지난해 70% 올랐고 올해도 2020년이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연간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뭐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전기차가 하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슈 트래커는 테슬라가 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결국 이 테슬라 차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2170 배터리 셀이 지금 테슬라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80 배터리 셀도 교체가 됩니다. 좀 크기는 커지고 배터리 효율이 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설계 혁신을 통해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배터리 성능을 높여놨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올해 확연하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테슬라가 지금 9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7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거의 345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루시드, 리비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차별이 상대가 안 되죠. 생산력을 뭐 놓고 온다고 어쨌든 하더라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맞습니다. 그제 기업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여전히 주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조 프로젝트가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경쟁사 대비 테슬라의 강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신에 기반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게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차종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올해 또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상황 하에서 테슬라가 주도하고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에서 투자의 한 길로서 전기차 역시 좀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판도 이런 거는 한 4, 예. 5년 정도 좀 흐르고 이제 리비안, 루시드 같은 회사가 얼마나 더 생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느냐 그렇죠. 그때부터 진정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혹시 GM과 포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 사실 올해는 기존 업체 그리고 이제 GM과 포드가 같은 전통적인 안성차 업체들이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해 한 5년이라 보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차종을 판매하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사실 테슬라와 같은 업체들 주가 대비해서 포드, GM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테슬라 대비 GM과 포드가 열심히 뒤쫓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하드는 당연히 테슬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러한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박수를 좀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내연 기관 업체들도 동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또 종목별로 유망한 종목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굳이 꼽자면 어떤 종목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올해 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농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농부요? 있어요. 예. 농부. 벼농사를 짓는. 씨앗을 뿌리고 맞습니다. 예. 가을에 추수를 할 수 네. 있는 제가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2020년 3월 이후 그리고 작년까지 나타났던 일방적인 상승 흐름들이 올해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투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걸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상반기가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 때는 좋은 종목을 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봄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씨앗을 뿌리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도 동일한 좀 어떤 투자의 철학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ETF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네.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국가를 미국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스파이를 최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는 에너지, 경기소비재, 산업재. 근데 배당을 고려한다고 하면 에너지와 산업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컨셉은 고배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VIG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테마로 놓고 본다고 하면 ESG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전기차, 우주항공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마갓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 마갓에 편입된 종목들은 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겹치지가 않아요. M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점을 좀 보이고 있고 애플은 전통적으로 IT 하드웨어. 근데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로 이 사업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에어러브를 포함한 이런 기기들에 대한 수요들이 사실 애플 쪽으로 좀 모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관심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런 검색 플랫폼을 비롯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그러니까 사업 부분들이 겹치지 않고 또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 5개 기업만 투자를 하셔도 사실 크게 다른 기업들을 굳이 막 찾아가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인도 오피스와 같은 현금을 창출해내는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인데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 범위로 확장되면서 단연코 1위를 이제 이상을 좀 굳건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애플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좀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수익 구조가 점점 이런 기존의
어떤 매체들을 대체하는 게 빨라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테슬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전기차 시장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ETF 그리고 미국 주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마갓 이렇게만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올해 S&P 500 지수 전체 수익률보다는 좀 높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갓에는 메타 플랫폼이 빠져 있네요. 페이스북. 예,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메타 플랫폼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메타 플랫폼 생태계에서 굳건한 이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진입을 해가지고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노블록스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블록스, 예, 뭐. 유니티 같은.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타 플랫폼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여전히 수익 창출을 해주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이용자 지표가 상승 추세로 여전히 굳건하게 나오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그때서야 좀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는 안 드리고 있죠. 네. 혹시 내부 고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iOS 상에서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미국은 뭐 다른 국가 대비 그런 내부 고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영향력은 좀 있지만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희석화되고 됐다는 걸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메타 플랫폼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갓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마갓은 진짜 만드신 겁니까? 우리 제가 위원님께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증시 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마갓. 이게 이제 마갓. 변형을 좀 거쳤는데 지금 현재는 마갓 형태로 왔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제 구글이긴 하는데 구글의 모회사는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이 5개의 기업을 총칭해서 이제 마갓이라고 부르죠. 이 용어가 이제 막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계속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됐고 부각됐던 용어인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추적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1년 수익률을 놓고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다만 마갓이란 종목들은 여전히 항상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들은 있지만 매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마갓이란 종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굳이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다른 종목들을 찾는데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수성님이 방송하실 때 계속 외모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어디서요? 채팅창에서. 저희가 이제 외모 얘기하면은 그렇게 외모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떤 뭐 피부 얘기, 헤어 스타일, 뭐 머릿결이 너무 좋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어디 가면 자료를 볼 수 있냐. 제가 알기로는 대신증권에서 네.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언제 네. 나오나요? 제가 좀 리포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수요일 날은 글로벌 ETF, 목요일 날은 미국과 중국 주식,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음 주 전략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대신스뷰라고 해서 이 주요 국가 증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빼고 다 예. 대신증권 홈페이지 가면 볼 수 네, 있죠.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다 쓰신다는 제가 다 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외우시는 숫자 모두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능하시면 숫자 네. 틀리는지 여부도 그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